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류 문명 최후 단계이지 일명절대지 세상에 속한 모든 존재들은 세상을 이루는 구성요소, 즉 세상의 한 부분이 되며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은 마음을 이루는 구성요소가 되죠. 마음에서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육체는 또 어떤가요? 육체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이루는 구성요소가 되죠. 그래요. 그 세상에서 한 부분이 되죠. 전체와 부분은 비율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부분과 부분은 헤아릴 수 없는 비율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살펴보았죠. 이러한 비율 관계 중에서 핵심이 되는 비율 관계를 식도로 만들어 매개식을 통해 한 식을 만들고 그러한 식이 나타나는 원인까지 밝힌다면 이루어졌으며 이루어져가는 세상의 구조를 나타내는 세상의 지도가 완성됩니다. 그렇죠. 원인까지 밝혀야 되겠죠. 많은 식들이 존재하죠, 현 시대에도. 근데 원인까지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래요. 중력에 입각하여 만유 인력의 법칙이 식으로 드러났죠. 그런데 중력이란 게 왜 생기느냐, 이러한 것까지 밝혀지지는 않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까지 밝혀져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완전해지는 거예요.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를 알려주는 이러한 세상의 지도를 완전한 선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현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미래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완전한 선천지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을 유용하게 하는 지의 완성 형태를 완전한 구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천지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지를 만들 수 있겠지요. 그래요. 여러 가지 자연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도구들을 만들잖아요. 도구는 또 인간을 이롭게 하는 지혜 바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끝없이 발전하면 이 두지가 드러나며 절대지가 나타날 것이니 인류는 그때서야 절대자를 대리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자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지가 등장하겠죠. 인간은 신과 마찬가지로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죠. 그러한 능력이 괜히 부여된 게 아니겠죠. 결국은 이와 같은 절대지를 드러나게 하여 그래요. 절대자를 대리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고 그러한 능력이 부여된 것이겠지요. 다 부여된 데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절대지는 변화학의 궁극 형태이기도 한 것이니 다음의 5가지 이치에서 태극과 선천팔계의 논리체계로 시작한 지는 세상 전체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화학에 규정받는 수학의 수식으로 표현된 거대한 지도로 드러나며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기여하게 될 것이니 그때서야 인류 문명은 최후의 발전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다섯 가지 이치는 예전에 설명했는데 한 번 더 적었죠. 조금 약간 수정을 가했죠. 만들어진 것은 창조와 파멸이 행해진다. 창조와 파멸은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요. 창조와 파멸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위인 창조와 파멸을 일으키는 섭리작용임을 안다. 그렇죠. 이렇게 섭리작용을 써주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에 있음을 안다. 오직 그 뜻을 구하며 동참하기를 기도하니 더 이상 범민도 갈구함이 없더라.
그래요. 예전에 많이 설명했죠. 세상 속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뜻을 찾아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그래요. 참된 삶이다.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해서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쾌락을 누리고 싶다 해서 쾌락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뜻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건. 그래요. 근로자일 수도 있고, 기업 소유자일 수도 있고, 공직자일 수도 있겠지요.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일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한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세상 속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참된 뜻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다.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세상의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거대한 지도를 제시하지 않으며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절대적을 탐구하는 데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완전하지 않더라도 거대한 지도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꼭 절대지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놨겠죠. 아무리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니라고 하더라도 시대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지를 세상에 드러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대적 조건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완성할 수 있다는 보장 역시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을 탐구해야 하는데 언제 어느 세월에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인가? 꼭 그렇진 않겠지요. 그러한 관계로 인간은 현실적으로 참된 지를 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절대 완성이 불가능한 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된 지는 뭔가요? 진리를 간직한 지이죠. 진리를 완전하게 밝히지 않았다 해서 세상이나 사람에게 이롭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진리의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진리가 간직되어 있으면 사람들을 이롭게 해요. 완전하지 않더라도. 생명의 비밀을 완전히 풀지 못했지만 그래요. 의술이 많이 발전했죠. 왜 그런가요? 진리가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진리의 특징이에요.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대부분 알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밝혀지고 나면 지극히 단순한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절대지를 드러낼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현상을 탐구하는데. 그래요. 근데 그러한 세상의 다양한 현상들을 있게 하는 섭리가 간단하다면, 그리고 간단한 섭리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드러낼 수도 있겠지요. 하여간 인간은 누구나 일체지를 지니고 있으며 일체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만 하면 스스로 발전합니다. 그래요. 일체지를 한번 드러내 보겠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드러내면 저절로 발전을 해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정확해지는 것이지요. 일체지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절대지입니다. 그렇겠죠. 더 이상 이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대지가 드러난 것이겠지요. 내가 드러내겠다는 생각은 미혹일 수 있으나 달성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조건이 되면 세상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절대자의 것이 그러하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설사 미혹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약간의 미혹은 무미건조한 삶을 흥미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지는 이루고야 말겠다는 목적으로 도전하면 고통을 느낄 수 있겠으나 취미로 삼아 연구한다면 즐겁게 살아가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주택신공과 같은 글을 써놓고 한 번씩 열어보면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즐거움이 되겠지요. 억지로 완성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그래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또 정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제도 유전자 이론을 창안했으니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 봐야 되겠지요. 정치 경제 유전자에서 핵심이 되는 유전자는 뭘까요? 정치 유전자와 경제 유전자가 각각 5개씩 있죠. 이 10개가 되겠죠.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CDM과 ODM을 살펴볼 거예요. CDM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을 긍정하는 유전자죠. ODM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운영을 긍정하는 유전자이죠. 그래요. 그러면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과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의 목적은 뭔가요? 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구성하려고 하나요?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권력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어땠나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는 세습을 했죠. 왕도 그렇고 귀족도 그렇고 공식을 세습을 했어요. 그게 반발해서 나온 게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이겠죠. 왜 그런가요? 세습을 하니까 세습을 하는 이들이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더라. 그래요.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게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인 거예요. 그것은 곧 무슨 말인가요?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권력 사용을 방지하겠다는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실현하겠다는 건가요?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책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회적 과업을 완수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세습을 하니까 사회적 과업을 완수하려 하지 않더라. 그런 경우를 찾아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조선 왕조죠. 또 조선 왕조를 지탱하던 이들 결국 사회적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멸망하죠. 그런 일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단은 뭔가 있나요? 뭐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 선거가 있겠죠. 선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도 있죠. 또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자격을 갖추면 또 공직에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요. 수단에 간직된 뜻은 뭔가요? 공직 참여는 조건을 갖춘 모든 국민에게 열려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수단들은 동원을 하는 것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이 권력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사유화를 금지하는 이유는 그래요.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것, 즉 사회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함이죠. 그래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운영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목적은 뭔가요? 똑같죠.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구성을 해보기도 하고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운용도 생각해보는 거예요.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권력 사용을 방지하고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책을 집행하고 사회적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죠. 똑같죠. 수단은 뭔가요?
수단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들에 의한 법 제정, 그렇죠. 그러한 법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겠죠. 이걸 뭐라 하나요?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죠. 법치주의. 그래요. 한 가지가 더 있죠. 뭐가 있나요? 권력을 분산시키죠. 권력 분산해서 운영하게 한다. 그렇죠. 권력이 집중되면 또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이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운영은 크게 두 가지죠. 법치주의와 권력 분산. 그래요. 시민단체들이 막 참여해서 법을 결정한다. 법을 집행한다. 그건 민주주의 방식인가요? 아니겠죠. 그건 당연히. 그래요. 시민단체가 시민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권력 사용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운영은 이 두 가지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건 뭔가요?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회적 가업을 완수하는 것이에요. 민주주의 실현은. 그래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과 민주주의 실현이 일치하나요? 안 하나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구성했는데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주주의 실현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이 아니었는데 민주주의 실현이 될 수 있나요? 실현될 수 없나요? 실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군사정부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을 그래서 후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실현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운영과 민주주의 실현과 일치하나요? 안 하나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법치주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제한하거나 해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 제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결과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운영과 민주주의 실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실현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나요? 실현될 수 없나요?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더라도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리고 법을 왕이 제정해서 실현하면 또 사회적 가업을 안수하면 민주주의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 플러스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운영이 민주주의 실현과 일치하나요? 안 하나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 시대 한국에서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과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운영이 되죠. 근데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 가업이 완수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 수십 년간 그랬죠. 그럼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핵심이 되는 게 뭘까? 그럼 이런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과 운영을 하게 되면
그래요. 사회적 가업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클 뿐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도 검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철저하게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민주주의 실현이란 건 뭐냐?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운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구성,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운영을 하겠죠.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수단. 그래요. 그럼 핵심은 뭐냐? 사회적 가업을 완수할 수 있는 국민을 공직에 참여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군사정부가 반란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죠. 반란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서 권력을 잡으면 다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가업을 그래요. 완수할 수 있는 국민이었다는 것이지요. 반란 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이들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에게 일종의 행운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회적 과업을 외면하는 이들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엉망이 됐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사람이다.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은 사회적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국민을 공직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봐야 되잖아요. 사회적 가업을 완수할 수 있는 국민이란 어떤 이냐? 기본적으로 우파제도 유전자를 지녀야 되겠죠. 현 시대는 시장지배 시대 제도죠. 시장지배 시대 제도에 그릇된 시장지배 시대 제도에 반발하는 제도를 만들거나 시장지배 시대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어떻게 되나요? 멸망하거나 쇠퇴를 하는 거죠. 현 시대에서도 늘 확인이 되죠. 그래요. 뭐 그런 사례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요? 사회적 과업을 인식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섭리를 인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겠죠. 지식 그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섭리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충분한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지식도 방대했죠. 근데 지식이 방대하다 해서 농지 개혁을 할 수 있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그래요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북한이 또 쳐들어올 수 있다. 또 도발할 수 있다. 도발할 때는 또 반드시 중국이나 뭐 소련 그 당시에는 소련이죠. 소련과 연합해서 공격할 것이다. 그럼 한국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런 것은 지식에 크게 의존하는 건 아니죠. 그래요. 방어하기 위해서는 연합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군을 주둔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래요.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요.
윤석열 정부는 어떤가요? 한미일 연합조선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런가요? 어느 정도 승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미국만 주둔시키면 가능했는데 이제 그래요. 북한이 핵도 가지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과 한국이 가깝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떤가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은 가깝죠. 과거 공산주의 경험도 있고 그래요. 셋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이제 미군 주둔만으로는 힘들다. 한미일 연합조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좋은 생각인 거예요. 그래요. 근데 승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과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현 시대에서는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이 필요해. 또 한미일 연합전선이 필요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반발만 일으키다가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사회적 화합을 할 수 있는 국민이 공직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능력은 네 가지밖에 안 되죠. 하지만 한두 가지 못 갖출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공직은 한 사람이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수행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합쳐져서 이 네 가지가 발휘될 수 있어야 되겠네. 네 가지가 드러나야 되겠지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